네, 북한이 남한의 역사교과서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발끈하고 있는데요. 자국의 존엄을 건드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사실 북한의 역사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황당무계 그 자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실려있길래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국대 북한학부의 김용현 교수 나오셨고 북한자유연맹의 김주성 이사 나와 계십니다.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북한에서 우리 정부의 단일화 교과서 추진에 대해서 발끈하고 있는데요. 먼저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북한의 입장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신 후에 대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남조선의 보수 집권 세력이 이러한 광대한 노름을 합리화하기 위해 우리의 존엄과 제재, 성스러운 역사를 악랄하게 걸거드는 무분별한 도발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항일무장 투쟁사와 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힘있게 과시해온 공화국의 긍지 높은 역사를 왜곡하고 비방 중상하면서 현행 교과서들이 주체 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느니 북체제가 정상인 듯이 서술하고 있다느니 뭐냐고 우리의 존엄과 제재를 마구 헐뜯고 있다. 네, 화면을 통해서 북한의 입장을 좀 만나보셨는데요. 우선 교수님, 요약을 좀 해보면은 역사를 왜곡하는 것, 우리의 존엄을 건드렸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존엄을 건드렸다는 게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제 북한에서는 그 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북한도 개입한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북한의 입장 표명들이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북한 체제를 건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뭐 북한의 주체사상 관련된 부분이랄지 또는 북한 체제가 정상인 것처럼 뭐 교과서에 기록돼 있다랄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문제들을 갖고 북한이 자신들에 대해서 우리의 그 국정 교과서는 북한 체제를 상당히 비판적으로 다루는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또 일부 지금 교과서들의 북한 체제에 대한 상당히 부정적인 서술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기분이 나쁘다. 또 이런 상황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지금의 어떤 교과서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북한이 계속적으로 비난 공세를 펼치겠다. 이런 쪽으로 북한이 교과서 문제에 직접 개입하면서 우리 정부나 또 우리의 역사학계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직접 개입하거나 또는 문제를 또 북한이 일으키는 이런 행태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린 장면이 북한의 교육위원회라는 곳에서 이제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입장 발표를 한 내용이거든요. 우선 북한의 교육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공신력이 있는 곳인지요? 일단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육과학기술부라고 보시면 되죠. 아, 우리로 치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위원회라는 것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여기서 일체 교재를 역시 다루고 만들고 하는 것은 선전선동부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이 상당히 민감하게 나오는 원인 중에 하나가 현재 김정은 정권에 와서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학제도 12년제로 바꿨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교수 참고서라고 해서 김정은 역사를 다시 이게 새롭게 서술을 해서 교육을 해야 될 임박인데 이런 것이 남한 쪽에서 흘러나오게 되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북한에서 제창하는 역사라는 건 한마디로 해서 우상화를 위한 역사거든요. 순수한 그런 역사라고는 이게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 존엄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네, 우리의 역사와 이제 북한에서 얘기하는 역사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고 김정은 제1위원장의 어떤 우상화 작업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깊이 좀 개입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이제 이 교과서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 주신 북한 교육위원회뿐만 아니라 북한 매체에서도 여러 가지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국내에서 여야 간의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개입을 함으로써 기름을 부는 격이 되다 보면 오히려 남남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국내 여론 자체가 지금 반분돼 있는 게 그렇죠. 정확히 반이더라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지금 사실 국정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그 남한사회 내부에서 지금 갈등이 지금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북한이 자신들의 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남측 교과서가 또 그 국정화하는 그런 식으로 북한을 공격하는
그런 사상적인 공격 무기가 된다. 이런 쪽으로 또 북한이 문제를 제기하고 등장하면서 결국 이 남남 갈등을 유발시키는 뭐 그런 차원의 그 북한이 목적을 두고 또 행동한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또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우리 국내에서 그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상당한 갈등이 네네.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북한이 개입하면서 오히려 또 그런 문제에 북한에 대한 한국 사회, 우리 남한 사회 여론은 또 상당히 또 그 반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남남 갈등이 또 강력하게 또 활동하게 만드는 이런 흐름이 지금 만들어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 부분 또 우려스러운 부분. 그렇습니다. 이사님, 이 지금의 남북 관계가요. 그 8.25 합의 이후에 당국 회담은 이어지지는 아직까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북한에서도 어느 정도 이 지금의 상황을 좀 판을 깨지 않으려는 노력을 그래도 좀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네. 만약에 역사 교과서 이제 국내에서 역사 교과서 단일화가 확정이 된다면은 북한에서 최고 존엄을 건드렸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북한에서 어떻게 나올까요? 일단 결과 여하에 따라서 네. 현재는 지금 관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북한으로서도 이 섣불리 뭔가 행동은 더 이상의 행동을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일단 우리 그 국내 정세 특히나 이게 정치에서 여기에 반분화되어 있는 이 결과 여하에 따라서 또 북한도 거기에 버전을 또 맞추지 않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 남한의 뭐 붙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네. 일단은 현재 뭔가 이게 전제를 던져놓고 이제 그 결과 여하에 따라서 북한도 뭔가 또 새로운 또 입장을 또 밝히거나 아니면은 그냥 수수방관해서 또 넘어갈 수도 있지 않는 생각입니다. 북한 입장에서 만약에 역사 교과서 단일화 문제가 굉장히 좀 비중이 있고 중요한 문제라 그러면은 남북 관계의 어떤 판을 깨는 돌발 행동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이제 그 북한에서 최고 존엄에 대한 부분은 늘 북한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성 불가침의 영역처럼 그렇게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 교과서 문제가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최고 존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그래서 건드리는 쪽으로 북한이 좀 오해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온다면 남관계에도 영향은 분명히 준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현재 상황은 김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북한이 강하게 지금 반발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정도로 그렇게 그 북한의 입장이 그 현실화되는 이런 상황까지는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 지금 상황에서는 이상가의 상봉이나 또는 앞으로 당권 회담 이런 그 일련의 그 남북관계 일정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잘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또 역사 교과서 문제를 좀 더 우리가 세련되게 접근한다면 북한의 반발이랄지 이것이 행동으로 나서는 이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좀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북한에서 우리의 역사 교과서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정작 북한의 역사 교과서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왜곡 덩어리라고 하는데 그 내용들이 거의 이제 뭐 설화 수준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까? 사실 이제 북한의 역사는 김일성 주석, 김정일 위원장, 지금 김정은 체제까지 오는 이 역사적인 북한 나름의 이 최고 지도부에 대한 그 관련된 그것이 북한 역사의 상당 부분 역사서에 기록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한국사랄지 이런 정사 수준의 그런 역사의 맥락보다는 김일성 항일 빨치산 활동이랄지 또 김정일 위원장의 그 통치랄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미화하는 그러면서 개인 숭배 현상을 우리가 북한에서 많이 목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과 연결되는 그 속에서 역사를 재해석하면서 북한 체제, 그 지금의 김정은 체제까지 오는 북한 체제의 성격들을 보다 강하게 그 주민들이 받아들이게 만드는 이런 차원의 역사로 많은 부분 역사를 서술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정사 수준의 역사는 북한에서는 상당 부분 취약하거나
또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숭배 작업 그리고 우상화 작업을 위한 그 역사를 네. 만들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김정일의 예를 들면 이제 출생지 같은 부분도 네. 백두산이라고 백두혈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출생지가 어떻게 좀 확인이 됩니까? 사실 이제 김정일 위원장의 출생지는 백두산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김정일 위원장이 42년 2월 15일생인데 그때 김일성 주석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 소련에 있었습니다. 소련의 하바롭스크에 비아츠크라고 하는 병영에서 그 소련군의 그 체제 속에서 편제 속에서 동북 항일 영군 교도례라고 하는 네. 중국의 당시의 공산주의자들이 그러니까 만주에서 항일 발전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소련으로 전부 그 월경을 한 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하바롭스크에서 존재했고 거기에서 40년부터 45년도까지 있었기 때문에 실제 그 김일성 주석의 그런 그 활동 무대는 소련이었다. 그렇게 본다면 그 백두산 출생설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그런 개인 숭배 이 과정에서 신화를 하는 네. 신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백두산 출생 그것이 결국 백두광명성 또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서 김일성 김정일 위원장으로 오는 이 과정에 그 개인 숭배를 네. 강화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백두산 출생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그것이 실제 백두산에서 출생이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네. 이것은 거의 명확한 사실이다. 그렇습니다. 김정일의 출생지 조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더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좀 이거를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김정일이 어렸을 적에 일본을 암흑천지로 만들었다 이런 또 그 네. 이야기가 교과서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얘기 그렇죠.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자처럼 그런 전설화 해가지고요. 예. 일단 그 김 씨를 우상화하고 신격화하기 위해서 전설화 하는데요. 북한의 교육 자체도 이자처럼 우상화 교육을 무턱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자처럼 그런 거짓말과 같은 이야기를 어른들에게 해봤자 어른들에게 효과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도 뭐 거기서 뭐 몇십 년을 살아봤지만은 이런 이야기, 이자처럼 뭐 그것 말고도 무슨 뭐 솔방울 가지고 수류탄을 만든다 뭐 이다 하는 이야기들은 대체 유치원에서 유년 교육 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재미있었던 것이 어린 학생들에게 유치원 애들 아무것도 모르는 유치원 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집에 와서 부모님들한테 물어봅니다. 진짜 솔방울 가지고 수류탄을 만들 수 있나?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걸 부정할 수가 없는 게 북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말하면은 학생들이 처음에 배우는 문구가 아버지 원스님 이렇게 배워가지고 와요. 그럼 집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네. 그러면 집에 와서 저한테 아빠는 누구냐? 우리는 학교에서 아버지는 김일성이라고 배우는데 당신은 누구냐? 이럴 때도 부모님들이 상당히 공경에 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연령별로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북한의 그 황당한 그런 뭐 백두산 전설이라고 해서 뭐 김정일이 백두산 탄생설도 똑같은 거죠. 김정일이가 후계자에서부터 지도자로 둔갑을 하면서부터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의 그 왜곡된 역사, 그들이 말하는 역사는 아마 네. 계속 이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님께서는 직접 그 교육을 받았던 네.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 그런 거를 교육을 받으면 실제 좀 어떻습니까? 사상 교육이라던가 좀 주의 교육에 좀 네.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주민들이 실제 영향을 좀 받을까요? 일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북한 체제 자체의 특징이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믿어라. 안 믿으면 때린다. 이게 북한 체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걸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 유년 시절에는 혹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자라면서 거기에 대한 진실은 알지만 표현을 못하는 것이 북한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뭐 재미난 것이 그런 것 말고도 이게 백두산 전설에 김정일 때 상당히 이런 그 미화분식이 심해졌는데요. 심지어는 이게 북한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척척 할아버지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네. 아동방송 시간에 돌려지는데 거기에서 백두산 전설을 뭐 북한에 있는 작가들이 작가 브레인들이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김정일이나 김일성이 백두산 시절에 어떤 축지법을 썼다. 이런 거를 애들한테 공공연하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김일성에 대한 역사 왜곡도 굉장하다. 항일투쟁사 같은 경우에는 왜곡이 거의 셀 수 없는 지경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가랑잎을 타고 김일성이 강을 건넜다 이런 이야기들 아주 그러니까 황당한 이야기죠. 실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도 우상화 작업을 위해서 계속 만들어내다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항일 발치산 활동 이 과정에서 네. 그것의 어떤 신화화하는 이 과정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현실로서는 이제 불가능한 이야기들이죠. 뭐 가랑잎을 타고 뭐 강을 건넜다랄지 뭐 이런 이야기들은 실제 그것이 현실로서의 그런 영역보다는 신화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김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이제 어린 학생들에게 또는 아동들에게 교육되는 이 과정에서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엄청난 어려운 곤란한 환경 속에서 그러한 항일 발전 활동을 해냈다. 이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그래서 표현하는 과정에서 그런 우리가 생각할 때 좀 황당한 그런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실제 이제 그러한 것이 역사적 사실로서 존재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그 북한에서 신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렇게 그 작용했다.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일과 김일성에 대한 우상 숭배 그리고 신격화 작업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보고 있는데 이제 3대 세습을 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도 역시 황당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3살 때부터 사격을 했다. 이게 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운전을 시작했다. 어린 나이 때부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김정일, 아버지인 김정일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느 누가 또 부인할 수도 없고 또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역사 교육 현장에서 통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 그런 교육은 눈높이에 맞춰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런 걸 많이 하고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서는 실질적으로 그 김 부자가 했던 그런 행보들을 네. 좀 약간 좀 더 이게 그 친화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일단 그런 부분인데 김정은이도 역시 이런 우상화 교육을 위한 이건 역사 왜곡, 그러니까 그들만의 역사 왜곡인 거죠. 그것 말고도 북한은 정사적인 그런 역사 자체도 왜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남한의 신라 통합 같은 거, 통일, 삼국 통일 같은 것도 어느 부분에서는 북한 역사 교과서는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라의 삼국 통일 자체를 그냥 그거는 신라가 외세를 얻고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켰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거야말로 왜곡.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러나 북한에서 말하는 역사라는 거는 결국은 최고 전원과 연관된 역사인데 그거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건 역사라고 저는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으로 내려오는 이 세습 체계를 미화하는 부분 또 특히나 이 근현대사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이 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이게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주민들의 어떤 교육 수준도 굉장히 올라갔고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북한 사회라는 게 이게 네. 계속 지속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게? 뭐 그것이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그렇게 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지금 이제 혁명사랄지 김일성 가계와 관련된 그런 교육이 학교 교육에서 상당 부분 지금 그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북한이 점진적으로 이제 개방화되고 또 외부의 사조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그러한 그 교육이 신화화된 교육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네. 다만 이제 이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진다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북한 체제의 그런 그 역사 왜곡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남관계를 또 풀어가야 되는 관점을 또 가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로서는 현재 남관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풀면서 또 북한 내부의 이런 여러 가지 그 역사 왜곡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지적을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또 그 적절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노력은 또 앞으로도 계속돼야 된다고 네, 김정은의 우상화를 위해서 앞으로 작업은 계속되겠지만 이런 황당무계한 역사 왜곡, 날조 이런 것들이 계속 되겠습니까? 오히려 북한 당국이 이런 것들에 좀 발목을 잡히지 않을까 시간이 가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이게 북한이 예전과 다른 점이 뭐냐, 이게 외부 소식이 상당히 많이 유입이 그렇다고 되고, 하더라고요. 예. 그것 때문에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그거를 대놓고 표현을 하지는 못하지만은 실제 왜곡되었다, 이건 거짓이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건 알고 다 있죠, 이제는. 인지를 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좀 비교하고 싶은 거면 남한에 대한 선전입니다. 교과서에서 북한은 항시 남한은 자본주의 사회고 남한 학생들은 돈이 없어서 학교에 못 가고 있다. 네. 아직도 이게 교과서에 삽박까지 넣으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북한 학생들은 남한 TV나 그다음에 드라마를 보면서 실제 그런 학생들이 없다는 건 알고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그리고 북한자유연맹의 김주성 이사와 함께 북한의 여러 동향들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